인구 규모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광역권 내 도시와 농촌 간 지역 대표성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광역권 간 균형적 성장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등 정치 신인들이 의회에 진입하는 것이 가로막혔고 민주당 독식 체제는 도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 HK 시간입니다. 올해 3월에는 대선이,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의원의 정수와 선거구를 결정하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정하지 못하면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선거구 획정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지방선거의 룰은 무엇인지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의원 정수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건 국회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이제 국회가 정하는 거고, 이제 광역의회,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의회가 이제 광역의회인데요. 의원 정수하고 선거구를 국회에서 결정하고, 광역의회 의원들의 선거구가 결정되면 그걸 기초로 두고 이제 기초 의원들, 그러니까 시군 의원들 그 선거가 획정되는데요. 국회에서 이 선거구 획정을 논의해야 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가 네. 늦게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회의도 2차례밖에 열리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난 2018년에 그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4대 1의 지방의회 그 인구 편차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3대 1로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대 양 정당이 선거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선거 획정에 대한 어떤 협상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대선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그 국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좀 더 근본적인 것은 국회가 아직도 지방의회를 수직 계열화된 하부 구조 정도로 인식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선거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1월 말에 선거구 획정이 됐고, 그 뒤 2014년에는 이제 2월이 돼서 그렇게 됐고, 이제 지난번 2018년에는 아예 그 예비 후보자 입후보 그 시기도 지나서 3월중에 선거구 획정이 됐습니다. 네. 올해까지 이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이게 됐으니까 연속 4번 그렇게 된 셈이죠. 만약에 이 획정이 늦어지다가 획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획정이 안 되면 일단 그 이번 선거구가 위헌 판결이 됐기 때문에 선거에 돌입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행의 선거구대로 선거를 한다 한들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셈입니다. 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뭐 후보자들도 그렇고 유권자도 네. 그렇고 피해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 선거구 획정이 안 되니까 예비 후보자들이 입후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신인들의 경우 현역들에 비해서 자신의 이름이나 정책을 알릴 기회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유권자 입장에서 봐도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피선거권 그리고 선거권이 둘 다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올해 지방선거부터는 인구 편차를 3대 1로 적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대로라고 한다면 고창 지역이 선거구 하나로 통합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수도권과 지역 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 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또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그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구 편차만 고려한 선거구 획정은 네, 그야말로 그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 그쪽으로 이제 그렇게 결과가 이어지겠죠.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창이 이번에 줄어들게 되고 부안은 이제 지난번에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주는 이제 지난번에 늘어났고 이번에 또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도농 간의 균형 발전이 저해되는 요소로 자리 잡을 게 뻔하고요. 어쨌거나 선거구 획정 자체가 늦어지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매우 답답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의원에 있어서는 이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큰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 그 배정, 네. 그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 배정. 그러니까 민심이 그대로 이제 의회 구성에 이제 그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2인 선거구로는 민주당의 독점 구조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의회 구성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4인 선거구가 불법 부조리를 저지른 그 지역 토호들이 또 당선되는 그 통로가 돼서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들이 원내 진입을 위해서는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비례대표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예. 네. 현재 그 3월 대선에만 지금 온 집중이 다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고질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분권의 정신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 정도 그 전진을 한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지방선거를 바라보면 의원 정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고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지방의회가 담당하게 해서 지방분권의 정신도 살아나고 그리고 그 매번 반복되는 그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런 고질병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